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뵙는 분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예.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제가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예. 지난번에 콧물 줄줄 흘렸었는데 이제 비염 심해지면 다이어트를 합니다 제가. 예. 뭔가 얼굴이 좀 갸름해지고 인물이 좀 산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끝난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안 끝난 게 25일에 또 선고가 있어가지고 선거법 얘기는 좀 지나가고 위증교사 1심 혐의에 대해서 지금 뭐 형량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예측을 하시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끝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두 번째 관심 별로 없어요. 이미 첫 번째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뛰어넘는 나와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후속 조치를 관리할까의 문제지 이걸 뭐 정치적인 절차로 방어한다? 불가능해 보이고요. 예. 사법적으로 뭘 해보기에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워낙 사법부를 겁박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뭐 개과천선 모드로 간다 해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미 판결문 써놨을 겁니다. 판결문은 이미 써놨을 것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좀 엄호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서로 충성 경쟁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인용을 한 글귀라고는 합니다만 신의 사제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당원과 함께 내가 죽일 거다 뭐 이런 건 좀 과격한 표현까지 했어요. 이제 친명계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도 괜히 화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다 그런 단계고 원래 웃는 표정이랑 그 우는 표정이랑 이렇게 입을 가려놓고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가요? 예, 지금 다 그런 표정 상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그런 것일 것이다. 예,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사법부나 검찰을 맹비난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자세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나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가 몸을 풀어봤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워낙 당의 어떤 기반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정당이 가장 이제 황당할 때가 죽은 거 아는데 계속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제일 한심한 거거든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야 될 때. 일로 가면 망하는 것 같은데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벗어난 배신자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한 2, 3년 고생하는 거죠. 예. 그게 과거에 2018년쯤에 이제 자유한국당 이게 태극기 부대에 가가지고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벗어나자니 또 할 게 없고 이러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러다 이제 한 4년 망한 거죠.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길로 계속 가가지고 어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이례적으로 1심이 중형이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또 따지고 보면 그럴만 했던 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거를 압박을 했습니까? 예. 사실 이게 차라리 민주당은 이럴 거면은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I 판사?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그 테크니컬 파울까지 걸리진 않을 테니까. 오히려 이제 외곽에서 판사들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자체가 좀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갑자기 뭐 법원 예산 늘려준다 그러질 않는다 얼마나 나중에 좀 당황스러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예전에 상고법원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실상의 로비를 했다고 대법원장 뭐 이렇게 잡아가두려고 하고 이럴 때는 또 민주당이 그 편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법원에게 뭐 몇백억 예산을 더 주겠다느니 이런 거는 넌센스였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뭐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튼 기회인 것 같긴 해요. 이참에 좀 갈라진 당도 좀 화합하면서 한 목소리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보니까 한 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선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사이익 노려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 같은데 어떤 의미로 좀 읽히셨습니까? 이 말이. 뭐 그렇게 멋있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멋있는 말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까지 해야 될 정도면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어떤 이재명 대표 선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좀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된단 말이 뭐 대단한 말이라고 이거 뭐 밥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걸 의미를 둬서 부여하면은 그거야말로 용비어천 거죠.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게 혹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그래도 잘 살려야 자기 리더십이 좀 다시 살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뭐 리더십이 공고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당 대표는 아주 명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했을 때 보면요, 자 기병 왼쪽으로 가서 앞으로 돌격, 보병은 여기서 기다리고 군병은 쏴라, 뭐 이런 게 전략 전술이지. 네.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전략이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별로. 분석한 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분석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시끄러운 거는 아마 많이 얘기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도 하셨으니까요. 근데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익명인데 이게 뭐 작성자가 이렇게 유출되는 시스템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자가 뭐 줄줄이 검색하면 다 나오게 원래 되는 IT 건가요? 시스템이라는 건요, 구성한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그 QA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납품한 뒤에도 개선점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똑똑하다 생각해 자기가 잡기에 넘어간 거죠. 보니까 이름이 무슨 뭐 노땡지 이렇게 나오더라. 예. 그러니까 난 줄 모르겠지 하고 그냥 쓰다 네.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노땡지였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막 노은지로 줄줄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식이 되는 그 거죠. 게시판이 얼마나 사람이 들어가서 검색도 잘 안 해보는 그냥 누구들 그냥 배설구 비슷하게 쓰는 게시판인데 예. 거기에 가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참 웃기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또 거기에 쓴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친 한동훈계로 알려진 채널에 자주 나오는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방송하고 이랬더라고요. 예. 예.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짜고 친 거겠죠. 예, 뭐 안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아무도 안 간 게시판 글을 왜 찾아냅니까?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들은 이제 동명이인 한동훈이다 이런 네. 식으로 설명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설명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나 봐요. 근데 그거 제 생각엔 지금 그 결국엔 뭐 딸, 아들, 그다음에 뭐 장인, 그다음에 장모, 그다음에 뭐 또 뭐 이렇게 다 뭐 몇 명 친족들 이름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이름이 맞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사실 이거 했다고 몰아줄까 지금 고민 중이라는데, 우선 뭐 제 생각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못 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딸이면 따님은 지금 그 MIT에서 공부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딸이라고 만약 둘러대면은 서버 까보면 미국 IP인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아들이란 분은 아직까지 대학교 안 간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인데 학교 간 시간에 썼으면은 말이 안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좀 젊은 분쟁 뭐 그 와이프분 있을 거고, 이게 어느 한 곳으로 몰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쓴 글인지를 어느 한 사람한테 모으는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라고 또 전직 최고위원 한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뭐 이거는 뭐 옆당 사건이기는 한데 경찰도 음. 좀 서버 보존해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근데 이건 수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까보면 금방 나오는 거라서요. 그냥 유치한 사람이 유치한 짓 한 거고, 예.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수사해가지고 이게 뭐 죄가 됩니까? 뭐 대통령 욕이야 저도 하고 다니는데. 네. 예. 뭐 그렇긴 하네요. 그 자유 게시판이고 익명 게시판인데.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아마 지난 금요일에도 들어오시자마자 해외 출장 갔다가 예.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 받으신 거는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좀 추가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좀 제기하신 것들이 있어서 네. 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셔가지고 이준석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8가지 정도 부적절한 언급이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근데 이 의원도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좀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복기해 보면 7, 8것 정도라고 그런 취지로 말을 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좀 드러난 거는 포항시장이랑 강서구청장인데 제가 이 발언하고 제일 관심 있던 방송사가 채널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그 궁금하니까요. 아니요, 저한테 모든 채널의 기자가 전화 와요. 이걸로 때문에 지금 예. 계속. 그건 아마 말을 안 해주시니까 돌아가면서 다른 방송사는 연락을 전화 한 안 게 와요. 아닐까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조금 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좀 나온 게 있긴 해요. 네. 뭐 강원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거는 의원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인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다급해서 달려가서 이제 보도를 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죠. 그 지금 제가 보니까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서 창원지검을 수사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무슨 뭐 정보를 흘리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변호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사실
골대 방향으로 골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을 먹기 직전이에요. 아, 오히려 그쪽이 골을 먹게 생겼다. 왜냐면 타임라인이 완성돼가고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보도되는 타임라인도 있잖아요. 예를 5월 9일에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뭐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이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골대로 자기 골대로 골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격가지 발언들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면은 그때 전반적인 거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그때 한 골만 먹힐 게 아닐 것 같은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는 저한테 이걸로 뭐 검찰한테 절 부르지 마 이런 시그널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이 절 부를 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 검찰이 부를 것 같다는 말도 모 변호사가 흘린 거겠죠. 근데 왜 중앙지검에 의원님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발인은 조사를 받은 것 같고 중앙지검 사건이 창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니까 그거 뭐 한 피고발인 조사 정도는 뭐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6-7명 무슨 뭐 김종인 위원장은 또 왜 걸었대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그 시기에 보면은 이미 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사퇴하신 분이고 자연인 신분이었고 예. 공천에 아무것도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지도 안 밝혀지고 그냥 흘리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고 있다 봐야죠,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기에요? 네. 일단 뭐 당직도 당연히 없으셨고 했는데 명태균 씨랑은 좀 오래된 인연인 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네. 뭐 그거를 검찰에서 조사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명태균이랑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서 한 20-30명 있을걸요? 네. 다시 좀 돌아가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직접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강서구청 아까 김성태 의원님한테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봤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당선이 되고 거의 직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윤심공천이라고 흔히들 얘기했던 이제 몇 명의 후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급을 하셨던 게 이제 황상무 전 수석을 공천을 하려다가 김진태 지금 현 지사와 경선을 하게 된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명태균 씨 녹취 속에 등장하는 박완수 경남지사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대통령이 개입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말한 거 이외에 제가 말한 시점에 얘기하지 예. 제가 뭐 그걸 언론에서 취재한다고 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뭐 얘기했다 나오는 거는 저는 확인해 준 적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왜냐면 이거 잘 보면 웃기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쓰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던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포항시장이랑 강서구청장은 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공개를 제가 처음에 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도 얘기 안 했잖아요. 예. 너무 웃긴 상황이었던 게 대통령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하나는 포항은 당협위원장 말 좀 들어가지고 공천해라 대표한테 뭐라 그런 거고 예. 하나는 강서구청장은 당협위원장 셋이 반대하는데 그 당협위원장 하나가 김성태 의원이었죠. 반대하는데 이제 예. 그 사람들 무시하고 공천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언급들이 있었다 이런 말은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네. 아까 골대 골 하나가 지금 이제 어떤 바보가 골대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럼 골대 여러 개 있다 지금. 그거 보여준 거예요. 골대 여러 개가 있다. 네. 대통령이 근데 그런 말을 한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뭐 사법기관이 판단해야죠.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대표로서 보시기에 근데 뭐 의중 정도를 전달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불법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볼 만한 이렇게 보시면 여지였나요? 되는 겁니다. 그 포항과 예를 들어서 그 강서구청장이 많이 달랐던 거는요. 포항은 결국에는 저희가 공관위에 지시해가지고 중앙당으로 갖고 와서 공천을 해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서울시당에 전결 처리해버립니다. 네, 저희가 손댈 수 없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 갈리는 거고 저희는 문제된 상황들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네. 노력은 했지만 뭐 실제로 대통령 의중대로 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사법기관까지 건가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제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네. 말씀하신 게 또 좀 화제던데 파우치라는 뭐 그런 표현 쓰신 걸로 보훈 인사 받았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박장만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다. 네, 대통령은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고 보답은커녕 해코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아니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 윤석열 예. 대통령이 후한무치하고 고마운 거 모르고
오히려 해코지를 해요. 보담커녕 해코지하고 네. 뭐 이런 거는 다 아는 거고 자기가 왜 선거 이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자기는 왜 선거 이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농공해상 자체를 이상하게 하고 예. 이거요 다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초한지 이런 데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항우가 이긴 다음에 농공해상을 바보같이 해가지고 예. 바로 자기 죽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런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이제. 예. 예.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시면서 뭐 물론 실명 공개는 안 하셨는데 네.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명태균 측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 네. 얘기인 건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김소연 변호사가 요새 뭐 여러 가지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네.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어떻게 활용한 거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좀 실제로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 혼자 이제 팩트에다가 이상한 걸 얹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 사장의 역할이 뭐였냐 그러면 메신저 역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셨죠. 예, 뭐 메신저 역할이라는 건 내가 당에 뭐 입당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의중을 파악한 창구로 활용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의중을 파악할 거면은 전화하면 되지. 예, 직접. 예, 제가 이 사람들 전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찾아가서 제가 아니 포항에서 당신 이름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당신 진짜 이거 당신이 공천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일부러 물어보고 갔잖아요. 제가 그러면 되지 뭐하라고 의중을 파악하는 창구가 필요해요. 근데 뭐 시점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 좀 힘들어 보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당대표로서 이제 직무가 정지되거나 뭐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직접 연락이 안 됐을 테니까 명태균 씨랑의 어떤 연락을 통해서 뭐 파악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아니요, 뭐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예를 들어 건가요? 제 비서실장했던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의 최고 측근인데 예. 박성민 의원한테 얘기하면 되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누가 자꾸 흘리는데 무슨 뭐 이준석이 무슨 뭐 윤리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을 상의했다. 네. 상의가 아니라 제가 그때 전화한 거 들어보니까 이 인간들은 미친놈들인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제가. 예, 전화를 해서 예. 오히려 그런 걸 상의라고 표현하면은 예. 아, 얘네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신 XX 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거 했거든요. 이런 걸 상의라고 한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상의하나 보죠? 그 뭔가 좀 느끼신 감정을 좀 하소연하는 그런 상대 정도로,는 아니요. 하셨나 보네요. 그 윤리위원 했던 사람 중에 특정 인물 하나가 예. 이 사람이 지령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때세요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지금 상의했다 할 거면은 통로로 활용했다. 예, 뭐 저는 상의했다. 평상시에 상의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여쭤보는데 명태균 씨가 구속되는 사유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게 선불폰 쓰면서 뭔가 말을 맞추려고 했다 뭐 이런 건데요. 선불폰으로 통화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과 함성득 교수 등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공개가 됐어요. 기자들하고도 엄청 많이 얘기했다는데요. 예, 기자들이랑도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이 근데 선불폰으로 왜 통화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선불폰으로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전화를 아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누가 전화하면 제가 선불폰인지 와이프 폰인지 딸 폰인지 알 수가 있나요, 그거를? 근데 그 시기에 두 사람이 꼭 통화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왜냐하면은 궁금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구할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제가 무슨 안동에서 우리 그 당시 당협 김영동 의원 당협에서 했던 행사를 3명 일보란 곳에서 공동 주최했는데 그때 제가 3천만 원을 무슨 뭐 이렇게 출연료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뭔 소리야 나는 1원도 안 받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자기가 해명해야죠 이제. 왜냐면은 그건 제 입장에서는 되게 화나는 일이잖아요. 네. 저는 보지도 못한 3천만 원이 제 이름으로 어디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사기관에 난리친다 그러면 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좀 많아요 보면은 어디다 무슨 소리를 했다 무슨 뭐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 선불폰인가 뭔가 아직도 제가 모르고요. 이게 아마 압수수색 당했을 때였을걸요. 폰을 이 변호인 주장으로는 지인이 폰을 못 쓰게 하면서 선불폰을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폰을 본인 걸 못 쓰게 됐으니까 새로 쓴 폰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닌데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그 뒤에 왜냐면 또 구속되기 전에는 또 자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던데요. 예. 예. 그럼 선불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예, 모르니까 건가요? 받은 거죠. 그게 기자인지 예. 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그리고 어쨌든 명태균 그러니까 씨 이 사람이 쪽에서 예를 들어 계속 범의가 있어가지고 뭐 이준석이랑 함성대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뭐 연락을 선불폰인지 뭘 취했다. 써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그걸로 썼어야죠. 근데 뭐 한
한 번 딱 연락 왔을 걸요 이걸로. 예. 나머진 자기 번호로 오던데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모르는 부분이 명태균 씨가 뭐 말을 하고 다녔다는 모르는 부분이 꽤 많았는데 그걸 두 사람 사이에 좀 뭔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니, 해명을 해야죠 그거는. 왜냐면 해명을.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모르는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이 함성득 교수라는 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예. 함성득 교수가 이 뭐 지금 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했다는 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닌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원래 약간 이렇게 과장 섞어서 얘기하던 것이 지인들과 예. 편하게 녹취에서 나오니까 이제 이거를 실제 당사자들한테 해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겠죠. 예. 여튼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그럼 이준석 의원이 뭔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서 이루어진 통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제가 보면 놀랐던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아니 명태균,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반말로 이렇게 준서가 이랬다는데 제 단언코 한 번도 이 사람들 저는 반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썼겠죠. 굉장히 그 경어를 쓰고요. 예. 저한테 만약 그러면 제가 미쳤냐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함성득 교수 마찬가지. 함성득 교수 무슨 뭐 어제 기사 보니까 무슨 거간꾼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함성득 교수한테 거간꾼이라고 누가 이름 붙인다? 그럼 미쳤냐고 바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내부에서 허세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던 게 밖에 녹취로 나오니까 네. 되게 해명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민망하게.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어쨌든 선불폰이든 뭐든 간에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 자기가 있거나, 전화 와서 해명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뭐 이런 말을 한 게 이런 이유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해명이었군요. 그 통화 내용은. 아니 3천만 원 그거 해명해야죠, 그거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던데 기자들이. 예. 저 그럼 몰라요, 그러면 제가 부인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뒤집으면 선불폰으로 이용해 이준석과 통화했다가 아니라 저는 선불폰인지 모른다니까요. 네. 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집에 그냥 딸이 셋이라는데 딸 폰인지 와이프 네. 폰인지 선불폰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번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폰이었다. 전형적인 그냥 그 대단한 게 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지. 예. 아니, 공중전화 전화했으면 안 받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네. 기자 전화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이것도 어떤 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 할 때 PNR이라는 이제 명태균 씨가 운영한 걸로 대체로 알려져 있는 PNR의 여론조사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다른 시점의 조사는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1위를 했던 게 PNR 조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띄워놓더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뭘 띄워놨는지 딴 거 뭘 띄워놨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만 띄워놨고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거만 띄워놨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게 조작된 여론조사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주장이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5월 16일이라는 조사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여론조사 얘기하면 며칠이니 갖고 와라 그러는데 5월 16일은 PNR 여론조사라는 건 공표조사예요. 예. 공표조사를 갖고 뭘 얘기할 수 있죠? 공표조사가 만약 조작됐으면은 PNR이라는 회사가 감옥 가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PNR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PNR 대표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예. 그 다음 PNR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이 미래한국연구소랑은 별개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실질적 그거 했다는 건 미래한국연구소고요. 예. 여긴 뭐 서명원 대표가 다른 분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이거는 명태균 씨랑은 뭐 연관이 없나요, 그러면? 여긴 PNR 회사는 또 독립법이냐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여기도 압수수색을 한 거 보니까 명태균 씨랑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찾아서 한다는 뭐 그런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수사 되냐면요. 과정에서. 네. 제가 그걸 보니까 PNR 사장이라는 분이 설명한 거 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은 자체 회선이 없대요. 자체 여론조사 회선이 없대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PNR에 있는 회선을 임대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PNR로 조사하든 미래한국연구소로 조사하든 기계는 다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겠죠. 그러니까 PNR 압수했겠죠. 아예 뭐 무관한 회사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약간의 연관은 있겠네요. 뭐 회선을 그런 식으로 공유를 했다거나 뭐. 근데 한다면. 그거는 그 대한민국에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몇십 개 있잖아요. 예. 그 자체 회선을 가진 업체는 몇 개 없고요. 네. 전부 다 임대해서 쓰는 게 맞아요, 원래. 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이게 뭐 계속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누군가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아니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공표조사잖아요. 예. 공표조사인데 문제 있으면 바로 선관위에 수사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말은 뭐냐면 그 시기에 있던 다른 조사랑 특별히 튀는 조사.
아니면 네. 잘못된 조사 이런 게 있으면 감지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예를 들어 제가 1등한 조사라는 게 여기 보면 또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전당에서 압도적 1위라는 첫 번째 조사라는 건데 압도적 1위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차범위 내로 그냥 붙어 있었던 2%인가 그 정도였을 건데. 예. 근데 이때랑 같은 시기에 한 조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했던 조사. 거기서도 1등해요. 그게 제가 이 5월 16일 즈음인가 봐요. 5월 16일에 발표된 게 이거고 예. 5월 16일이 껴서 조사한 게 5월 18일에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거 어떻게 조작을 해요? 그러면 그 윈지코리아는 민주당 계열인데 제가 예. 알기로는 네. 큰 흐름에서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조작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겠느냐. 아니, 조작해서 얻는 실익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모르죠. 근데 이준석 의원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게 첫 조사로 나오면서 약간의 여론이 아니요, 확 갔다 뭐 이런 주장인 이 것 앞에 같아요. 조사도 시작하자마자 2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때 조사가 여론조사가 제 전당대회가 40개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다 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흘리면서 이렇게 해봐야 뭐가 나옵니까 이게. 예. 마지막으로 왠지 이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뭐 전해지기로는 김소연 변호인이 명태균 씨 변호를 맡게 된 것 자체에 약간 용산의 의중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분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이 뭐 이분이야 뭐 그냥 재미 위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이분이 옛날에 또 저 그때 뭐 성상납 건이니 뭐니 할 때 김성진 씨 변호하게 다 쫓아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대충 이제 다 아실 거라 보니까 뭐 네. 말을 보탤 필요가 있나요? 뭐 용산의 의중이 담긴 변호사 선임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분을 누가 소개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보면은 그 시작하자마자 화끈하게 의뢰인이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의뢰인도 지금 뭔 상황인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거는 누구 변호보다는 누구 공격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오늘 보니까 뭐 또 홍준표 대표도 공격하고 앉아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